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4차 공공사전 청약 이거 보시고 청약하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4차 사전 청약 넣을 건데 창릉지구에 넣을 거예요. 직장과 거리가 1시간이나 돼서 고민이 됩니다.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입니다. 청약 통장 한 1200만 원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어차피 떨어질 테니까. 자, 최근에 청약 준비하는 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3기 신도시 집값 과연 잘 오를까요? 저는 10명 중 9명은 쓸데없는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3기 신도시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요 4차 사전 청약 중 3기 신도시의 예상 커트라인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상 커트라인이라 보다는 지원 가능한 좀 범위를 줄여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나는 턱도 없겠다 싶으시면요 다른 방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쏠림 현상 심한데 말고요 중소규모 택지나 신호희망타운 또는 민간 사전 청약에서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죠. 먼저 커트라인 분석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사전청약 세부 커트라인과 경쟁률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국토부나 LH가 지역별 커트라인을 미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률도 지역별로 나눠서 공개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각 당의 지역의 자격이 얼마나 유리했는지도 판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차 사전청약에서 A22 블럭의 일반 공급 당첨선이 2244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당에서는 1800만원, 경기에서는 2300만원, 수도권에서는 2240만원 이 정도 선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저희 쇼킹 부동산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커트라인보다 가점이 높은데 또는 청약통장 인정금액이 높은데 탈락했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오늘 정보는요 제가 쪽집게처럼 커트라인을 예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 지원 가능한 의미 있는 자격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에서 20등 하는 사람이 연고대 지원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대학학교 입학할 때. 모험 지원이라는 것도 한양대나 성균관대, 서강대 지원 가능한 사람이 그 위급 스카이 대학교에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사전청약에서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지원 가능하고 합격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첨 가능한 범위가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공분양 일반 공급 기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의 일반 공급 신청자는요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공공분양의 일반 분양 비중이 15%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줄어든 15%에서 다시 30%는 해당 지역자한테 우선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타 지역에서 공급한 이제 지원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바늘구멍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차 사전청약에서 3기 신도시 중 일반 분양 물량은 567세대가 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 당의 우선 제외하게 되면은 400세대가 안 됩니다. 자, 반면에 대기 수요는 넘쳐나요. 주택을 처분한 유주택자가 통장 금액만으로 경쟁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공공분양이 일반 분양이라는 거죠. 그동안 시가 많은 공공분양 공급도 이런 수요 증가에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요 영종도에서도 공급해서도요 30-40대의 경쟁률 나와요. 그래서 현재 일반 분양은요 중형면적 기준으로 정해드릴게요. 자, 그동안에 1차부터 3차까지 사전청약했을 때 당첨선이 발표됐잖아요. 중형면적 기준으로 가장 낮았던 게 2천만원 수준이었어요. 2천만원이 중형면적 74제곱미터 이상 기준으로 가장 낮은 커트라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조금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왕숙 중형면적 기준으로 저는 한 1900만원 이상 권고를 드리고요. 창릉 같은 경우는 공급이 너무 적은데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요. 최소 2100만원 이상 되어야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당해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여기서 한 100에서 200만원 정도 빼서 지원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당첨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정도 통장 금액은 나와야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워낙 많이 뽑으니까 3기 신도시가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혹시 커트라인이 낮아지게 되면 그래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수준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창능 중형 면적 84 타입 같은 경우는요, 뭐 2,300만 원 이상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나마 74 타입이니까 1,900, 2,100만 원 제시하는 거죠. 84 타입은 또 여기서 200만 원씩 더 붙여야 돼요. 자, 이제 소형 면적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 기준 1차부터 3차까지 59 타입의 가장 낮은 당첨선이 얼마인가 봤더니 1,810만원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1,800만원 이상만 지원하라고 하면 너무 박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원했을 때 의미가 있는 당첨선, 그래서 혹시 인기가 없는 단지 또는 공급이 많은 단지 중심으로 해서 최소 1,700만원 정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1,700만원 이상 될 경우에 59제곱미터를 지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당해 지역은 여기서 한 100에서 200만원 빼는 것도 가능하니까 결과는 모르지만 꼭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금액을 말씀드리냐, 이 정도 통당 금액은 나와야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바늘구멍이라고. 자, 이제 특별 공급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 59 타입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커트라인을 봤더니 시점 이상이 다 유지가 됐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중형 면적 기준을 봤더니 11.2 이하로 미만으로 하나도 없이 다 11점 이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점, 11점은 기억한 상태에서 찔러보는 최소한의 기준은 위의 점수에서 한 마이너스 1점,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자도 마이너스 1점 정도에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자녀 특별 공급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자녀 특별 공급은 아무래도 소형 면적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1차부터 3차까지 59 타입 기준으로 55점 이상의 커트라인이 유지가 됐었고요. 74 타입 같은 경우는 70점 이상, 그리고 1차부터 3차까지 84 타입 기준으로는 80점 이상 커트라인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은 당해가 굉장히 유리하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걸 알 것이고, 이 표를 보시면요, 아, 내가 84 타입 지원해야겠다, 74 타입 지원해야겠다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84 타입은 이제 다자녀 특별 공급이라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적어도 3기 신도시에서는요, 생각보다 다자녀가 많습니다. 자, 특별 공급 중에서 생애 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생애 최초는요, 추첨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커트라인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당첨 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부터 2차까지 공개된 사전청약 경쟁률을 봤더니 12대1에서 16대1이에요. 59제곱미터는. 당첨 확률 계산해 봤더니 6.3%에서 8.4%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당해 지역 30%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당해 지역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70%에서 기회를 잡으셔야 되죠. 그럼 확률이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4.5에서 6%밖에 안 돼요. 자, 이 59제곱미터는 그나마 이런 인간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자, 74제곱미터 기준으로는요, 사전청약 경쟁률이 23대1에서 65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 확률이 1.6에서 4.4%밖에 안 되고요. 당해를 제외해버리면요, 0.8에서 3.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대망의 84제곱미터 타입 볼까요? 47대1에서 186대1 경쟁률 나옵니다. 당첨 확률 계산해보면 0.5에서 2.1% 나오고요. 당해 제외 확률은 0.38%에서 1.5%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요, 이제 느낌이 팍 오셔야 돼요. 아, 이래서 쇼킹 부동산이 웬만하면 소형 면적 넣으라고 그랬구나. 한마디로 중형 면적 생애 최초 당첨 확률이 거의 바늘구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자의 전략은 간단해요. 당해 자격이 아니면요, 중형 면적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해 자격이라 하더라도 74 타입 이하로만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59 타입 지원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59 타입 같은 경우는 평균 당첨 확률이 한 5% 정도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의 확률, 20명 중에서 1명 당첨되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신혼희망타운이나 중소규모 택지에서 기회를 잡으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사전청약 끝나면요, 실질적으로 내년 2분기하고 4분기에 좀 괜찮은 사전청약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애매하면요, 지금 신혼희망타운이나 중소규모 택지에서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죠. 너무 3기 신도시의 낮은 확률에 올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요, 중소규모 택지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커트라인 분석 영상을 좀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커트라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어떤 곳이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그 부분을 제시하는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왜 지역별 경쟁률을 공개를 안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지역 경쟁률과 커트라인은 크게 낮기 때문에 이사 수요를 촉발할 가능성 때문에 공개를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청약 전략 중 최고의 방법은 이사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남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미리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보면요,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많은 지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 많은 지역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